네, 안녕하세요.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역사다입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철령이는 요동에 있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철령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철령이의 위자는 이제 위소라고 해서 명나라 시절에 이제 군사기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철령이라는 곳에 세워진 위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명나라에 군사기구 하나 세워졌다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철령이가 세워진다는 소식에 고려는요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고요.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령이는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철령이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논쟁은요 조선시대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을 만큼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류사학계와 또 민족사학계가 각각의 위치를 비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사학계와 민족주의사학계가 어디에 철령이가 존재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사료를 바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민족사학 쪽도 그렇고 주류사학 쪽도 그렇고 조금 아쉬움이 남으시는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류사학계에서는 철령이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강원도에 있는 이 안변 지역을 철령이가 있었던 곳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변이라는 지역이 예전에 쌍성 총관부가 설치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철령이는요 이 원나라가 세웠던 쌍성 총관부를 이어받아서 세워진 명나라의 군사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쌍성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철령이도 이곳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변이랑 회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철령입니다. 그러니까 철령이라는 이름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철령이가 세워진 곳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사학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쪽에 이제 봉계시라고 있거든요. 이곳에 처음에 철령이 세워졌고 이쪽에 철령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철령시가 있는데 후에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족사학계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보는 그 근거는요 중국의 사서인 명사, 성경통지, 대명일통지 그리고 요동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쌍성이 아까 제가 이쪽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동지역에도 쌍성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중에 하나에 이제 쌍성 총관부가 존재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설을 바탕으로 철령이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명나라가 고려에게 철령이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명사라는 사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7년 12월 호부에 명하여 고려왕에게 자문하기를 철령의 동서쪽의 땅은 옛날에 개원에 속하였으므로 요동에서 통치하겠다. 철령의 남쪽은 옛날에 고려에 속하였으므로 고려에서 통치하도록 하라. 각 영역을 바르게 하여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제 이 명이 철령이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고려에게 전달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고려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거는 이제 고려사라는 책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고려사의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령 이북은 원래 원나라에 속하였으므로 아울러 요동에 귀속시키겠다. 그 나머지 개원, 심양, 신주 등의 군민은 원래의 생업에 복귀시키도록 하라라고 들었습니다. 심양이라든지 개원 이런 지역들은 요동의 지역에 있거든요. 어찌됐건 고려가 이것에 대해서 명나라에게 다시 표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뭐라고 보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정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령 이북을 살펴보면 역대로 문주,
고주, 화주, 정주, 함주 등으로부터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원래부터 본국의 땅이었습니다. 자, 지금 문주, 고주, 화주, 정주 그리고 함주가 있는데요. 이제 문주는 이쪽에 이제 문천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뜻하는 거고, 고주는 고원, 화주는 영흥, 정주는 정평, 그리고 함주는 우리가 잘 아는 함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성의 위쪽인 이쪽 지역은 원래 고려의 땅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원초 무원년간에 이르러 몽골의 산지대왕, 비지르 관인 등이 병사를 이끌고 여진을 수복할 때에 정주 반민 탁청과 용진현 사람 조이가 화주 이북의 땅을 가지고 항복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탁청과 조이라는 사람이 이 쌍성 이북을 원나라에 바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요동 함주도 북은 심주에 쌍성현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본국의 함주 근처 화주에 옛날에 쌓은 작은 성 2개를 모호하게 주청하여 마침내 화주를 쌍성이라고 모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반란을 일으킨 탁청과 조이가 이쪽의 땅을 넘기면서 원래는 이쪽에 쌍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쌍성이라고 거짓말 쳐서 넘겨줬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가 세워진 자리는 이쪽이었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려가 생각하고 있는 천령위는요, 이쪽 지역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쌍성의 위치가 이쪽에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 근거는요, 공민왕이 요동정벌을 할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평리임당 동지밀 직사사 강중경을 서북면 병마사로 하고 사윤신순과 유홍, 전 대호군 최영, 전 부정 최부계를 부사로 하여 압록 이서 8참을 정복하도록 하라. 지금 고려가요, 압록 이서 지역 8참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민족사학계에서는 쌍성 총관부가 요동에 있었다라는 근거도 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뒷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도 하고 전 대우군 공천보, 전 종부령 김원봉을 부사로 하여 쌍성 등지를 수복하게 하라. 이쪽은 서북 쪽이었잖아요. 동북 쪽으로 쌍성이 위치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쌍성이 여기 있으니까 천령이도 여기에 지어졌겠네 하고 그냥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지만, 이 표문이 결국에 명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원장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4월 우왕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천령의 땅은 실상 오랜 세월 동안 고려에서 지켜왔으니 과거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고려는 예전에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는데 지금은 천령이라 꾸며 말하니 거짓임이 분명하다. 짐의 말로 거짓임을 논하니 본분을 분명히 하여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고려는 본래 압록강을 경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령을 경계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록강을 경계로 해야 된다 원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령이 여기 있어 버리면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천령이 요동 지역까지 올라가야 지금 주원장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고려가 생각하고 있는 천령의 위치랑 명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천령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둘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명의 천령위가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면 명나라가 정확하게 어디를 천령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 명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령위는 홍무 21년 3월 옛 천령성에 설치되었는데 26년 4월 옛 은주의 땅으로 옮겼다. 지금의 치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가 세운 천령위는요, 천령성이라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천령성. 이 천령성에 대한 내용은 요동지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령성에 홍무 21년 위소를 설치하였는데 26년 지금의 치소로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이 천령성에 처음에 이 천령위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의 위소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천령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다시 명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령이의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철령성이며 고려와 접해 있다. 홍무초에 현을 설치하였으나 곧 철폐하였다. 지금 이 철령성이 있던 자리에 봉지편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족사학 쪽에서 주장했던 이 본계시 있잖아요. 이 본계시에 봉지보라는 데가 있어요. 아까 이제 봉지편이 있었다. 그리고 봉지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비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제 요동지에 이 철령성의 위치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령이는 요양성 북쪽 240리에 위치하고 있다. 옛 철령성은 지금의 철령위의 동남쪽 50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의 경계와 접해 있다. 여기가 요양성인데 이 요양성이 240리 정도 가면 이제 철령시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령시의 남쪽으로 한 500리 가면 이제 봉계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사학계 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철령성이 이 봉계시에 위치하고 있었고 여기에 철령이가 세워졌다가 지금의 철령시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철령성이 고려와 접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국경이 요동을 넘어서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철령이는 요동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고려는 이 철령이 지금의 안변 지역에 세워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동 정보를 단행하게 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고려사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가 보고하기를 요동도사가 지휘 2인을 보내어 병사 1000여 명을 이끌고 강계로 와서 철령이를 세우려고 합니다. 황제가 먼저 본위에 진무 등의 관원을 설치하여 모두 요동에 이르렀습니다. 요동에서 철령까지 70참을 두고 참마다 100호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철령성이 세워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강계 땅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고려에서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철령이를 세우려고 하는 곳은 쌍성이 있었던 안변 지역이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요동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요. 원나라가 세웠던 쌍성총관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안변에 있었을 확률이 높다. 반면에 이제 명나라가 세웠던 철령이는요. 요동 지역에 있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고려가 요동 지역을 영토로 일부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철령이는 요동에 있었고 쌍성총관부는 안변에 있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철령이가 요동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주류사학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불편하셨을 것 같고요. 쌍성총관부가 안변에 있었다는 주장 때문에 민족사학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서의 내용을 보다 보니 이 양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만드는 컨텐츠들은 저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는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식민사학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저를 이제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과 또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원색적인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폭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댓글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윤관의 동북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